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식사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맛있는 음식 영상이나 사진을 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달콤하고 자극적인 영상들이 우리 몸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면서도 왜 끊지 못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보던 그 먹방, 음식, 리뷰 영상들이 사실은 아주 교묘한 함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도파민 중독의 덫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눈으로 보거나 냄새를 맡는 순간, 뇌에서는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 도파민은 이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음식을 먹게 되고 일시적인 행복감을 느끼죠.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마취제와 같습니다. 그 행복감이 사라지고 나면 뇌는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달고, 더 짜고,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이죠. 마치 쳇바퀴를 돌듯이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직장인 김민수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야근이 잦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저녁이면 늘 배달 앱을 켰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힘내자는 생각이었죠. 유튜브에서 본 치즈 폭포가 흐르는 치킨, 겹겹이 쌓인 버거, 달콤한 크림이 넘쳐 흐르는 디저트 영상들을 보면서 침을 꿀꺽 삼키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문 버튼을 누르게 되었죠.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던 배달이 매일 밤으로 늘어났습니다. 음식을 먹는 순간의 행복감은 잠시뿐이었지만 그 순간을 위해 그는 계속해서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았습니다. 살은 급격하게 쪘고 건강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당 수치는 이미 위험 수준이었고 지방간과 고혈압 전 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50대가 되기 전에 심각한 성인병에 걸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김민수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단순히 맛있는 것을 먹는 즐거움을 누렸을 뿐인데 내 몸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었다니. 바로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김민수 씨는 절망하는 대신 자신의 몸을 되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무작정 굶거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맛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지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첫 번째 접근법은 바로 혈당 스파이크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빵, 면, 떡볶이 같은 탄수화물 폭탄을 먹을 때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현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인슐린 저항성을 갖게 되어 결국 당뇨병에 이르게 됩니다. 김민수 씨는 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빵을 먹기 전에 샐러드를 먼저 먹는 것은
사실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위장 속에서 젤 형태로 변해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추기 때문이죠. 하지만 김민수 씨는 빵을 먹기 전에 풀을 먹는다는 게 너무 어색하고 맛이 없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가 찾아낸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식초였습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은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추고 근육세포가 포도당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는 빵이나 면을 먹기 전에 탄산수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이상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식후에 느껴지던 극심한 피로감과 졸음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들면서 인슐린 분비량이 안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견과류 버터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땅콩 버터나 아몬드 버터를 식빵에 살짝 발라서 먹었습니다. 견과류 버터는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 혈당 상승을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너무 많이 바르면 칼로리가 높아지니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그는 맛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내고 실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맛있는 것을 먹는 즐거움과 건강을 지키는 책임감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김민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포기가 아니라 스마트한 선택이라는 것을요. 무작정 굶거나 억지로 싫어하는 음식을 먹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의학적인 관점을 더해볼까요? 동의보감에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음식을 통해 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음식을 단순히 영양분 공급원으로 보지 않고 약과 같이 우리 몸의 기혈을 조절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오장육부의 기능에 따라 음식을 다르게 처방했습니다. 비위가 약한 사람은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먹고 열이 많은 사람은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먹는 식이죠. 김민수 씨의 혈당 스파이크 문제는 한의학적으로 보면 비위의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위는 소화와 흡수를 담당하는데 잦은 야식과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비위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혈당 조절 기능에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인삼이나 황기와 같은 약재를 통해 비위의 기운을 보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김민수 씨가 어떻게 건강을 되찾았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는 식단뿐만 아니라 운동에도 새로운 접근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는 헬스장, 러닝머신 위에서 지루하게 달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즐거움을 주는 운동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주 주말마다 동네 뒷산에 오르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트레일 러닝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자연 속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것은 그에게 단순한 운동이 아닌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 건강을 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km도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5km, 10km를 거뜬히 뛰게 되었습니다. 운동은 그의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식단 조절도 더 쉽게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몸이 가벼워지니 자연스럽게 몸에 좋지 않은 음식에 대한 욕구도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단식입니다. 김민수 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 168 간헐적 단식을 실천했습니다. 이것은 하루 24시간 중 8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고 나머지 16시간은 공복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이 방법을 통해 자신의 식사 시간을 통제하고 소화기관에 휴식을 주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인슐린 수치를 낮추고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하여 체중 감량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세포의 자가 포식 작용 오토파지를 촉진해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고 재생을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김민수 씨는 아침을 거르고 점심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식사를 하는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고파 힘들었지만 익숙해지니 오히려 몸이 가볍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김민수 씨는 누가 40대 직장인, 언제 건강 위기를 느낀 후 어디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스마트한 식단 조절과 즐거운 운동으로 어떤 방식으로 혈당 스파이크 관리, 간헐적 단식, 트레일 러닝 등 건강을 되찾았는지에 대한 완벽한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잃는 순간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혹시 배달 음식 중독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요? 밥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지지는 않으신가요? 늘 몸이 무겁고 피곤하지는 않으신가요? 이 모든 증상들이 바로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긴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방치한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김민수 씨가 겪었던 위기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지방간은 물론이고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이미 건강에 대한 관심과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유튜브의 먹방 영상이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나를 병들게 하는 도파민 중독에 덮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빵을 먹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시거나 아몬드 버터를 조금 발라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집 근처를 10분이라도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억지로 하는 운동, 맛없는 다이어트 식단은 절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고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세요.
건강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해야 할 동반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의보감의 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음식으로 병을 고친다는 것은 단순히 약재를 먹는 것을 넘어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먹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 건강이 결정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김민수 씨처럼 건강을 되찾는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